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쉰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요, 소득이 높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전문직을 비롯해가지고 연봉이 높은 대기업 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고소득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득이 높잖아요, 법무사님. 그런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부채 상환, 빚을 갚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생활이 팍팍하겠죠. 그러면은 그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아예 처음부터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이 높은 분들, 고소득자분들 가운데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경우에 주의해야 될 사항, 이게 과연 뭘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특히 전문직과 같은 이 고소득자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연봉이 많은 이 대기업 직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한 두 개의 사건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 분은 전문직 종사자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고요. 소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 이분은 이제 대기업 직원분인데 세후 소득 한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주식 투자에 실패하셨고요. 또 의사 선생님은 거기다 설상가상 병원 경영에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사무실 찾아오셨는데, 이 두 분 배우자와 이혼까지 한 그 상황에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사무실 찾아오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요, 개인회생 신청 이거를 아예 사실 포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이제 신청 자격입니다. 개인회생은 우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변제금을 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변제개혁안에 따른 일정 기간을 변제금을 납부하면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모두 채무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렇게 해서 채무를 완전히 탕감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득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신청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첫 번째,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요, 정기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소득, 영업소득, 이런 또 소위 월급쟁이라고 하시죠. 회사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들, 은행원들, 군인, 이런 분들, 이분들 급여, 월급이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두 번째, 채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법원은 채무자,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재산, 이 재산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임대차 보증금 이런 게 있는데, 소위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거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이 청산가치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채무보다 청산가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됩니다. 부채보다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으로 부채를 갚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세 번째입니다.
종전에 이제 개인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이라든지 이렇게 했었던 경력, 이력이 있었던 분이 다시 재신청하신 분들이 점차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통해 가지고요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최소한 그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법원이 변제금 산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약간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과 또 배우자의 재산을 함께 이렇게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요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생계비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고소득자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때 가장 큰 고민, 이거는 소득이 높으니까는 변제금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제금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 고소득자에게 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이 생활비를 쓰면서 채무를 탕감하는 거, 채무를 상환하는 일,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자의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을 어떻게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요. 그냥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만 반영을 해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사무실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사실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변제금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회생이 인가 결정이 돼가지고 변제 개요관에 따른 변제 수행을 하더라도요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때 요즘은 이제 주거비, 월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든 간에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주거비를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인정을 해주는 그 주거비 요거를 잘 계산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채무자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가족분들 의료비라든지 이것도 또 일정한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교육비, 이거 만만치 않죠. 이 사교육비,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또 의료비 법원에서 일정 한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가지고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변제금이 낮춰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사무실과 다른 사무실이 다른 좀 차별화된 업무상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유지비와 같은 그런 고정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원에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 자격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고소득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동안 고소득자분들의 이 개인회생 정말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채무자 각자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안에 맞춘 논리로 법원을 설득을 해가지고요. 변제금을 어떻게든 간에 최소화시키고 채무자분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을 끝까지 잘 맞춰가지고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진행 경력을 기반으로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다른 변호사라든지 또는 법무사 사무실은요, 민사라든지 가사라든지 형사소송 같은 거 또는 뭐 부동산 등기라든지 상업 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어찌됐든 간에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뭐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뭐 편의점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전엔 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지금은 다른 사건을 하진 않고요. 오직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욱한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